네, 오늘의 이 정착 토픽 두 번째입니다.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하더라. 이거 폭로, 이 폭로를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욱이 그 천하동인 그 4호 소유주죠. 남욱이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데, 천하동인 4호는 대장동 SPC에 불과 8천 몇백만 원 넣었습니다. 8천 몇백만 원 집어넣고 1,007억 원. 어마어마하죠. 8천만 원 집어넣고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1심에서 추징 요구를 1,000억 원을 했는데, 검찰은 추징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을 안 붙였습니다. 제로 만들었습니다. 제로. 왜 제로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 배임에 추징을 하는 것은 이제 1심의 그 생각입니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이나 뇌물만 추징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김만배하고 유동규 정도만 추징금을 하고, 이 남욱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법리 오인이다. 잘못한 거다. 법리를 잘못 적용한 거다. 하고 다른 자료를 또 막 제출을 해가지고 이 1,000억을 추정을 하도록 막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항소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불이익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2심이 무고형을 내리거나 새로 추징금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욱은 1,000억 원을 그냥 벌었죠. 징역 4년 받았는데 4년 살다가 나오면은 남욱은 1,000억 원 그냥 자기 거 됩니다. 김만배도 마찬가지죠. 김만배 428억 받았지만은 이 본인이 원래 검찰에서 추징을 한 것은 그 7천억이, 6천억이 넘었죠. 너무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남욱은 428억만 내면 됩니다. 더 추징금을 더 올리지 못합니다. 검찰이 추징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6천억, 7천억이나 이익을 받는데 왜 428억 원이냐 하면서 항소심에서 따져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거지가 됐으니까, 그거는 아예 2심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아무리 세게 때려야지 김만배에게는 428억, 남욱에게는 제로 때릴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얼마 전에 남욱이 이제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직후에 1심 선고가 징역 4년 추징금 제로입니다. 그 직후에 남욱으로서는 그 최대의 성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2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징역이 좀 낮아지거나 하면은 최고죠, 남욱에게는. 그 남욱이 1심 선고가 나고 난 직후에 이재명과 정진상의 재판에 정인으로 갑니다. 이재명, 정진상, 여기는 이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죠. 같은 대장동 사건인데,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선고가 나온 거고,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같은 대장동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정진상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정진상의 재판에 정인으로 나갑니다. 남욱이 정인으로 나가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정진상 재판에서 남욱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서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했다. 이는 취지의 정언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를 수도 있다. 배를 갈라버릴 수도 있다. 당신 배를 갈라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술을 그때 잘못했다. 검사가 나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 이화영이 쓰던 수법하고 또 비슷하죠. 이화영은 술 먹고 해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남욱은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지금 진술을 바꾸는 거죠.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욱이 다시 진술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니까는 2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해서 이 남욱에게 1,000억 추징금을 막 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검찰 구형도 더 높았죠. 구형도 뭐 4년이 아니고 5년, 6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남욱이 또 진술을 바꾸겠죠. 진술을 바꿔서 그건 내가 배 가르겠다. 그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어쨌든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준 돈이 전부 다 이재명 전진성 쪽으로 가는 걸 다 알고 줬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가는 걸 다 알고 줬다고 했다가 지금은 발을 뺍니다. 그럼 몰랐어. 유동규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그 돈이 유동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진술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바꾸면 안 되니까 이거를 2심에서 그런 게 논의가 심리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만배도 만약에 2심에서 428억 원이 아니고 추징이 6천억 이렇게 되면은 김만배는 이제 모든 걸 잃으니까는 또 진술을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죠. 폭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폭로냐. 김만배가 갖고 있는 폭로거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과 직거래했다.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단어 빼놓고 이재명과 나하고 직거래했다. 이재명이 김만배를 본 적도 없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한번 인터뷰한 기사 소개해드렸죠. 남욱이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이재명. 죄송합니다. 김만배가 인터뷰까지 다 한, 김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실상 직거래한 거다. 이재명이 다 지시한 거다. 지금 1심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승인을 했다. 이왕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사실상 이재명이 다 한 거라는 폭로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2심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막 가지고 와서 2심을 진행을 해서 이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 추징금도 확 올리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2심에서 아예 검찰의 주장이 개입하지 못하는 이런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남욱의 그 이야기 있었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하면은 배를 가르겠다고 하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해당 검사가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서 아니 남욱에 저 배 가르겠다는 말은 엉터리야. 거짓말이야. 이것을 법정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 또 노만석 대검에서 막았다는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또 단독으로 한번 보던데 대장동 수사팀 검사가 대검이 남욱 허위 정원 대응도 막았다. 이렇게 또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노만석이 어쨌든 이재명에게 가는 파편을 막기 위해서 정성호하고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검사들이 반발이 막 나오는 거죠. 자,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 1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씁니다. 최근 남욱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수사팀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수사팀 검사가 직접 정인 신문에서 이 남욱의 잘못된 증언에 즉각 대응을 하고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이 남욱이 지목한 그 검사도 마찬가지. 정일건 지금 현재 당시 남욱 대장동 수사검사인데 지금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장으로 가 있습니다. 정일건 검사가 나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당사자로 지목을 한 인물이죠. 그러면 정일건이 거기 가서 법정에 가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만석 대검에서 정일건 검사도 글을 올려서 남욱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 아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본인이나 그 가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욱은 이재명의
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그 어떤 대가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받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징역 4년 이상은 나오지 않게 됐고 1심에서 나온 징역 4년 이상은 이제 2심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됐고 추징금 제로가 완전히 확정이 됐고 8천만 원 집어넣고 1,007억을 벌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게 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2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서 추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김만배도 마찬가지로 이 벼락 행제를 한 거죠. 벼락 행제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에게 6,111억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428억 원만 추징금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또 따져서 더 높은 추징금을 받도록 뺏어와야 되는데 부당이익이니까 그걸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남욱과 김만배의 폭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들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이재명의 신복, 정진상에게 불이익이 가지 못하게 이것을 항소를 막았다는 내용은 지금 세 번째 정치 핫토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